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오미크론과 마이크론의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장중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마이크론의 호실적 기대감이 그 악재를 밀어내고 또 우리 시장 빅테크 투톱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지수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견조한 상승으로 마감한 듯해 보이긴 한데요. 내부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이 많기도 했고 또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위태위태한 시장 상황이 불안감으로 다가오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또 연말까지의 흐름을 예견하고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된 만큼 오늘은 또 저희 시황선생 반재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 철저하게 교육 받으시고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까지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준비하신 힘 있는 시크릿 종목도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해주시는 시황 교육과 또 시크릿 종목의 기막힌 매매 타이밍까지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의 교육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저희가 방송 내내 QR코드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노란톡방 이미 들어오셔서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만 해도 전문가님의 시크릿 종목과 또 멘토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 쌓으셨다고 합니다. 직접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지난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율주행 키워드를 머금고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LG이노텍이죠. 89%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 강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KG모빌리언스도 오늘 장에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누적 수익률은 64%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49% 훨씬 넘는 수익률 쌓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 역시 43% 이상 담아냅니다. NC소프트도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41% 훌쩍 넘는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요. DB하이텍도 37.5% 챙겨가네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로봇 관련주죠. 에브리봇이 27.67%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동진세미캠이 또 장중에 탄력적 흐름 보여줬는데요. 누적 수익률은 25%를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23% 육박하고 있네요. 다음은 최근에 공략해주신 시크릿 종목 누적 수익률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최근 시크릿 종목이 오늘 장에서 전부 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 RFHIC는 오늘까지 32% 넘기고 있고요. 디오도 29% 이상 담아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방송에서 공략해주신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2% 넘는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주 만에 22% 육박하고 있고요. 지난주 시크릿 종목이었던 모트렉스가 벌써 9%를 훌쩍 넘기고 있네요. 방금 이렇게 확인하신 것처럼 또 저희 반재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포트에도 이렇게 힘 있는 종목 담아 가시면서 아주 배부르게 또 상승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내일장 주도주 잡으시고 또 최상의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연말이 이제 다가왔고요. 이제 이번 주말이면은 이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타가 오느냐라고 다들 걱정이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절망적이었다가 오늘 기사 회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이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미국 시장을 보면 어제 많이 좀 파랬죠. 그랬는데 그 나스닥 선물은 좀 빨갛게 돌아섰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도 1% 이상 상승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호재가 작동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오늘 좋은 흐름, 그리고 역시 코스피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어제 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아직 테마를 타지 않은 아주 깨끗한 종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종목인데 들어주시면 아마 오늘 아마 좀 큰 소득 얻어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기관들이 오늘 6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기관들이 엄청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호재도 좋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기관들이 오늘 6천억을 매수를 했고 사실 뭐 외인들이 매수긴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면 사실은 매도죠. 실질적으로는 매도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도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코스닥도 코스피도 많지만 코스닥 종목 많죠. 오늘은 코스닥이 기관 외인 둘 다 쌍 매수를 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장 초반부터 기관들이 웬일로 그쵸? 웬일로 미국 시장은 걔도 어제도 빠졌는데 기관들이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간만에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외인들이 눈치를 보다가 막판에 좀 같이 들어왔습니다. 순매수긴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거의 매도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 좀 빠진 종목이 또 많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이유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금도 살짝 좀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종목에 이렇게 외인과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이죠. 외인과 기관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기관들이 웬일로 오전부터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인들도 좀 눈치 보다가 막판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또 기금은 요즘 코스닥 쪽으로 많이 좀 들어와 있네요. 다시. 네. 그렇게 해서 흐름이 예전에 사실은 코스닥에서만 머물다가 코스피 이전했었죠. 그다음에 오늘 다행히 또 코스닥도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뭐 외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5천억을 사실은 외인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코스피를 받쳐주던 외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5천억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진짜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서 악재만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외인마저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탈과 실망감이 어제 컸었던 하루였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는데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뀐 데는 역시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와줬다는 건데요. 거의 뭐 5거래일 다음에 순매도 다음에 오늘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연기금도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쪽으로 기관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와 준 모습, 그러면서 좀 그래도 조금은 좀 나은 모습이 좀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스닥이 더 좋다고 했죠.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이 매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왜 이렇게 연기금 맨날 팔기만 하냐 했더니 코스닥이 들어왔고 오늘 코스피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개인들은 누구를 기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좀 연기금이 좀 한번 사면 꾸준히 사는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 계속 볼 필요 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 시장이 어제는 달러 환율이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아침에는 오전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 1180원대에서 시작했는데 이 달러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인들이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조금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모습이 만약에 달러화가 좀 더 내려간다면 외인들도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1190원대라서 사실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면이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게 좀 살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실적이 역시나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역시 실적이 받쳐주면서 장외 6%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D램과 이런 랜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쪽이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6% 올랐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외로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고요. 다행히 그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팔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은 내일 좀 다시 양봉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코스닥이 사실은 더 걱정이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 사실은 양봉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우는 뭐 이렇게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스닥이 빠지긴 빠졌지만 역시 1%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색깔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게 아니라 이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빠지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가 매수다. 저가 매수. 저가에서 빠지면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양봉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어떤 호재도 있지만 아시아 전반적으로 그랬고요. 저가에서 빠졌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스닥도 빠지니까 누가 밑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적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빠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양봉이에요. 빠지면 누군가는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매수의 기회로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 코스피도 계속 빠지기만 하겠습니까? 언제나 올라가죠. 그렇죠? 그 타임을 보는 건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이게 좀 더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기관이 사실 오늘 먼저 들어온 겁니다. 선제적으로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로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이죠. 코로나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제 봉쇄까지 나왔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 진짜 뭐 코로나 이전처럼 경기장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들어차고 하는데 나라에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역시 빠지니까 저가 매수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2% 상승했습니다. 역시 빠지니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대만은 뭐 비교적 견조합니다. 요즘은 대만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역시 빠지니까 역시 또 들어왔다. 그래서 저가의 매력, 그러니까 뭐 보통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가의 매력이 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것이 참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또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시 주가 빠지면 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 나스닥에서도 설명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렇고 일본 시장에도 그렇고요. 역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굉장히 좋았죠. 이게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1.3%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SK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3%대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그렇죠? 바이오가 썩 좋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LG화학하고 삼성 SDI 2차 전지가 사실 최근에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질 때가 되진 않았나 싶긴 한데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게 또 기업에는 좋지만 우리 주주들한테는 썩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사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회사 좋으면 주주들도 좋아야 되는데 주주들은 좋지 않고 회사만 좋아요. 이런 거 사실은 좀 좋지 않죠. 온당치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너무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적 분할이 엄청난 기업이 탄생하는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해요. 사실 뭐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나 않나,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요즘 드는 요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나 에코프로비엔 이제 그래서 2차 전지가 물론 3대장은 지금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재는 사실 살짝 돌아왔죠. 아까 코스닥이 바닥 찍고 다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역시 저가의 매력, 주가 많이 쌓였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오늘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가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좀 나름이죠. 그렇고요. 오늘 뭐 위메이드 이렇게 해서 뭐 게임주,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래간만에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뭐 빠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안도하는, 그렇죠?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고 좀 따뜻하게 보내듣고 싶고 뭐 크리스마스도 이제 코앞인데 너무 좀 힘들었죠. 특히 어제는 거의 그게 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을 지탱해줬던 외인들이 5천억을 넘게 매도를 했고 그것도 기관하고 같이 1조를 개인들이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기관이 저가의 매력에 흠뻑 빠진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크릿 종목 그리고 오늘 강했던 종목들 오늘의 시장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국내외 마감 시황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흐름을 쏙쏙 읽어내는 시황 교육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장중에 전문가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 보면서 또 탄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또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께서 엄선하고 또 엄선하신 시크릿 종목 힌트를 드릴 건데요. 무엇보다 최근에 주신 시크릿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전부 또 빨간불 켰고요. 누적 수익률까지도 빠르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테마를 타지 않는 아주 유망한 또 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누적 수익률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이유가 전문가님께서 장중의 흐름을 철저하게 또 읽어내고 또 시크릿 종목의 탁월한 매매 타점까지 다 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 계속 함께 하시고 그 타이밍까지도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니까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마치면 참여 코드가 막히기 때문에 더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서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이어서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의 특징 종목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늘은 뭐 평상시에 삼성전자는 제가 수급을 보기 위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말하는 사람은 많이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명사인 삼성전자 그래서 어제 그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도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물론
반등이 되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었지만 역시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노란톡 교육에서도 낙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감으로 해서 다른 종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 물론 오늘 1.3%밖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3% 넘게.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려면 사실은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낫죠. 수익률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그래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121선까지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됐어요. 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는 외인들이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이 과정에서 수조 원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21선으로 밑으로 빠지는 않죠. 그리고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재가 발동을 하면서 오늘 역시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당연히 많은 분들이 500만 주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만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매수는 매수했는데 43,000주. 그러니까 그동안의 매수에 비해서는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인들이 이대로 한국 시장에서 발을 끊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을 텐데요. 근데 오늘 170만 주를 다시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를 빼면은 다른 종목은 사실은 외인들 입장에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이 더 많았죠. 그 중에서는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좀 상황인데 물론 계속 빠지지만은 않겠죠. 제가 돌리는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기간이 290만 주, 거의 300만 주를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이죠. 오래간만에 삼성전자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좀 본전 좀 왔는데 요즘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우리 시영 선생님 믿고 따라왔더니 이제 본전 되셨대요. 근데 이 삼성전자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쌍매수죠, 지금 쌍매수예요, 지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부터가 아마 타이밍이 아닌가 좀 싶긴 하고요. 물론 뭐 비중이 크시다면 일부는 좀 조절하신 것도 나쁘진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사실은 뭐 6개월 동안 3,6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연기금이. 진짜 삼성전자의 하락의 주범은 연기금입니다. 근데 드디어 50만 주를, 53만 주를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서야. 그리고 금융투자 들어왔고요. 그래서 주로 그 삼성전자 하락의 주 원인이었던 이제 주 범위죠. 3,600만 주를 매도를 했던 연기금이 드디어 50만 주를 매수를 했다. 제가 우리가 어떤 그 바로미터가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를 서로 믿지 못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있으면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연기금이 있으면 그래도 계속 매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조금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뭐 내년에 뭐 업황이 더 좋아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중요하냐? 제가 어제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게 8월 15일자인가요? 8월 15일이네요. 8월 15일 뉴스인데 시총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입니다. 삼성전자만 가지고서 시총이 20% 미만 빠졌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래서 20%에서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주까지 하면 30%가 가까이 됩니다. 25%에서 30% 사이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는 4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코스피 시총이 2,200 좀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2,200억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466조.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요거를 보여드리냐 하면은 사실 요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같은 그 휴대폰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입니다. 애플도 미국의 대표 종목이죠. 물론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많이 올랐습니다만 역시 애플이 대표 종목이에요. 그런데 보면 매출 대비해서는 매출은 애플이 1.5배 더 많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죠. 사실 매출은 전체 매출 차이는 크게 안 나요. 근데 영업이익은 네 2.4배, 2배가 좀 넘습니다. 2.5배 정도 되네요. 여기 좀 더 차이가 좀 벌어지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제조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애플이 더 높다. 그런데 시총의 차이는 7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 466조예요. 시총이. 그런데 애플은 3,322조. 3,322조인데 이걸 보니까 코스피 현대자동차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2,200조밖에 안 돼요. 코스피 시총 다 해서 2,200조입니다. 근데 애플은 3,320. 그러니까 애플은 하나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도 애플 시총이 못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시총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면에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오늘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가의 매력이라고 했죠. 네, 저가의 매력.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만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저렴하다라는 거죠. 네, 매출 대비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한국의 시총이 많이 저렴하다. 물론 뭐 코리아 리스크, 지정학적 뭐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받쳐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것 치고도 좀 과하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좀 더 빠지게 된다면 저가의 매력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연말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기관이 6천만 주를 6천억을 들어왔어요. 나름 여기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계속 또 이번 주 내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가 빠지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미국 시장과의 괴리가 이만큼 커졌다. 사실은 이걸 계속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서 좀 이제 수치로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뭐 애플의 시총이 이게 삼성전자의 7배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LG화학 다 포함해도 안 되죠.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연 그게 뭐 주가에 정당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만 과다한 거죠. 한국 시장이 그만큼 저평가되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 시장이 뭐 내려갈 리가 없겠지만 눈높이는 꼭 맞춰야 된다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한국 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저평가인데 더 내려가면은 저가 메리트가 더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 특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지는 않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뭐 바로는 아니지만 눈높이는 조금씩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PBR도 당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를 오늘 좀 준비해서 좀 작정하고 좀 오늘 보여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물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같은 반도체니까 그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향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사실 어제는 이 종목 이야기하신 분들이 무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정상적인 진짜 뭐 정상적이라는 게 뭐 또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제대로 올라간 종목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올라간 거 중요하지만 이 종목 어떻게 찾아냈나라는 점에서 그래서 어떤 뉴스를 선별해야 되는지에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매체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경제신문 뉴스를 요즘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니까 전자신문에서 동진세미캠이 EUV 그 자외선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다라는 게
일요일 오후 5시에 나왔습니다. 예, 꼼꼼히 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말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좀 요때 좀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었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동지세미캠을 인수한다더라 하면서 찌라시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아니다 하더라 하면서 이게 쭉 빠졌습니다.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삼성전자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죠. 그래도 삼성전자가 인수를 생각할 만큼 좋은 회사구나. 저는 이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그게 이제 뉴스에 한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차트를 봤죠.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이게 진짜 예전에 그 2018년도 같으면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고 굉장히 좀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후성이라든지 불화수소 굉장히 급등을 했었을 때인데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연말에 굉장히 악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만 2018년도였으면 만약 이런 뉴스 나왔으면 바로 상한가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점상을 갈 만한 뉴스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뉴스는 솔직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뭐 전문가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 말고 딱 차트 보고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는 제 일이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놓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거의 10% 가까이 떠서 이미 좀 알려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거의 뭐 도지형이 나왔습니다. 십자가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월요일 날 어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기관 외인이 5천억씩 각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가 이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텄고 사실은 시장이 사실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미국 시장이 썩 좋지 않았죠.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종목. 근데 연말에는 조금 가급적 좀 매수매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했죠.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제 기관이 또 매수를 했어요. 어제 5천억을 매도하면서 이 종목은 또 60만 주를 또 매수를 했어요. 외에는 또 그 사이에 또 매도를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시장이었는데 그중에서 기관이 매수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죠? 외인하고 기관이 쌍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2018년도였으면요. 바로 상한가였습니다. 이 종목. 예전에 2018년도에 후성의 불화수소 관련돼서 기억나시는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한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재화했다.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전량 수입하던 것을 내재화했다. 이런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뭐 삼성과 그쵸, 마이크론이 종목도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이렇게 좋았던 종목이 있고요. 역시나 연기금이 이렇게 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크릿 종목.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반도체 종목을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 종목을 들려고 찾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름은 반도체인데 힌트 드립니다. 이름은 반도체인데 사실은 LED 기업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름은 반도체인데 무슨 반도체인데 LED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명, 그다음에 IT 또 자동차에도 LED 조명 들어가죠. 그다음에 UV. 그래서 썬라이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형광등을 많이 안 들어가죠. 새로 들어오는 건물 보면은 LED 등을 씁니다. 이게 자연광하고 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썬라이크라는 말 자체가 태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대선 그 정책 테마 하면서 이제 건설 쪽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건설 자재도 많이 종목 올라가죠. LED가
새로운 건물에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눈에도 편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형광도 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정책 테마에도 탈 수가 있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주가는 이제 쌍바닥입니다. 이제 쌍바닥. 예, 이제 쌍바닥이에요. 그럼 뭐 실적이 안 좋은 건가요?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실적도 좋습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잘하면 잘하면 요즘 LG 이노텍이 왜 올라갑니까?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가죠. 메타버스 기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마이크로 LED가 XR 그러니까 메타버스 필수적인 이렇게 눈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왜? 거기에 LED가 들어갑니다. 사실 메타버스도 이 종목은 테마를 탈 수가 있죠. 근데 주가를 보면 전혀 안 탔어요. 이렇게 해서 빠졌죠. 그럼 실적이 나쁘냐? 실적? 네. 오늘에서야 뭐 외인들과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계속 좀 매도가 많았고요. 네. 오늘 뭐 2%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크진 않죠. 예, 그리고 실적 부분도 올해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뭐 영업이익은 뭐 예전보다 조금 좀 덜하긴 합니다만 매출은 최고치를 올해 달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건축 자재로 그렇죠? LED 조명이 들어간다면 그 정책 테마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 기기, 메타버스의 어떤 기기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전혀 안 탔어요. 나쁜 종목이냐? 실적이 나쁜 종목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쌍바닥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LED 들어간다고 했죠. 자동차도 내년에 반도체 쓰고 원활해지면 그것도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종목을 들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다가 이름만 반도체 종목이 이 종목이 싹 눈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 종목을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께서 아마 힌트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한번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또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짚어주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요. 시크릿 종목 힌트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더 본격적으로 힌트를 드릴 시간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또 전문가님의 최근 시크릿 종목이 오늘장에서 전부 강세를 보였던 거 아시죠? 오늘도 그런 힘 있는 종목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 드려볼 건데 오늘의 종목 일단 총 5글자입니다. 5글자. 그래서 앞에 2글자와 뒤에 3글자 이렇게 나눠서 드려볼게요. 첫 번째 힌트, 먼저 앞에 2글자를 위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여행 좋아하세요? 네, 여행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세요, 여행? 저는 근데 여행을 좋아한다기보다 일단 가는데 이것저것 제가 바리바리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샴푸, 치약 뭐 이런 거 제가 쓰던 걸 써야 뭔가 개운하게 잠들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귀찮게 챙겨도 되니까 너무 여행 가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 맞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세요? 나라가 있다면? 해외여행 가보셨죠? 가보셨죠? 네, 뭐 여행 저도 네. 좋아하고요. 네. 네. 난 예전에 조금 초시적에 좀 젊었을 때 좀 아직보다 영국에 조금 몇 달 있었습니다. 오, 영국. 네. 영국 제일 뭐 인상 깊었던 기억 남는 장소가 있으세요? 뭐 아무래도 뭐 그렇죠. 그 빅벤이라든지 뭐 오. 2층 버스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거. 네네. 그렇구나. 그럼 이 영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런던이죠. 런던이죠? 네. 이렇게 쉽게 맞히시는 거 보니까 몇 개 더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또 박학다식하신 분이니까. 자, 그리스의 수도가 어딜까요? 아테네. 아테네. 네. 네덜란드? 네덜란드? 갑자기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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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노르웨이의 수도는 오슬로인가요? 오슬로라고 하고요. 코펜하겐 막 이름 네. 비슷해요. 이게 많아서. 독일 쉬워요. 독일. 독일은 베를린인가? 맞아요. 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러시아, 모스크바죠. 이집트,
테란, 이집트가 이집트? 네, 카이로. 네, 카이로.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인도. 인도는 뭔가 맛있어 보여요. 새로운 맛있음, 뭐 이런 느낌이랄까? 뉴 뉴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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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델리. 네, 네.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럼 대한민국은? 서울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의 히든 종목 앞에 두 글자를 아주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자, 이게 오늘 히든 종목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정말 쉽죠, 여러분? 자, 이어서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앞에 두 글자 드렸으니까 이제 뒤에 세 글자 힌트 드릴 건데요. 전문가님은 고기랑 생선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네, 일단은 고기가 좋긴 합니다만. 아, 네, 고기가 네, 좋으세요? 네, 네. 저는 생선류를 좋아해가지고. 네. 저 그중에서 아구찜을 정말 좋아하는데 전문가님 아구찜 좋아하세요? 오늘 아구찜? 저녁으로 아구찜 먹습니다. 진짜요? 네네. 또 이런 우연이 있지. 저 그러게요. 전문가님이랑 절대 상의한 짜고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 진짜 제가 아구찜 너무 좋아해서 지난 주말에 제가 일산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저녁에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구찜 시켜놨으니까 얼른 와라고 해서 진짜 그 배고픈 이 배를 정말 고픈 배를 이렇게 움츠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구찜이 세상에 반도체 안 남은 거예요. 이 아구찜이 반도체 안 남았어요. 반도체 네. 안 남은 겁니다. 이 여기서 아구찜이 이렇게 나오나요? 제가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배가 고팠고 일산에서 방배동까지 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음. 눈물 나겠죠? 눈물 많이 나시겠어요. 그럼요. 반은 남겨줘야죠, 정말. 반도체 안 남은 이 아구찜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반도체 안 남은 아구찜 두 번째 힌트 받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개 힌트 드렸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요. 방송 마친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의 세세한 분석까지도 온라인 교육 통해 제공해 드릴 거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견고한 계좌 수익을 쌓기 위해서는 이 시크릿 종목의 매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계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의 매매 타점까지도 기가 막히게 또 잡아주실 거니까 꼭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계좌 수익까지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어서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제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안 남았다고 또 힌트를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물론 동진 세미캠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로봇 관련주가 또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역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후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로봇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 종목들은 사실은 1년 넘게 주식을 하신 분들은 로봇 관련주에 안 물리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샀다면 물렸죠, 사실은. 거의 샀다면 물렸던 게 사실 로봇 관련주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로봇 산업을 확대하겠다 하고 하니까 갑자기 로봇 산업이 굉장히 최근에 섹터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역시 이 로봇도 역시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종목들은 좀 테마를 타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아마 평단이 높으셨다면 조금은 낮춰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잘 익절하시고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은 저는 기술력으로 보면 이 회사가 제일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력이 높다라고 해서 그 주가가 또 잘 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1년 넘게 그렇죠? 2월
이게 2월 3일 날 이게 상장을 해서 따상까지 했었습니다만 계속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졌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역시 삼성에서 로봇 사업을 확대하겠다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다 좀 빠졌습니다. 역시 아직은 매출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봇 산업 그러니까 1년 넘게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죠. 1년 넘게 주식하신 분들 로봇 종목 잡으셨던 분들 대부분 물리셨죠. 그다음 최근에 어느 정도 익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기금이나 좀 오늘 좀 기관 쪽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그렇죠? 장래 좀 좋긴 하지만 아직 뭐 영업과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좀 불안해 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에브리봇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이 최근 3년 동안 거의 50% 육박하게 성장한다. 굉장히 고성장이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바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쉽게 와닿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는 점유율이 35%예요. 국내 1위.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랑 같이 로봇 청소기 사업에서 어떤 특허를 같이 뭐 했다라는 또 뉴스도 떴었고요. 비교적 여기도 조금 윗꼬리가 좀 달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견조했죠. 오늘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외인과 기관이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더 실적과 이런 게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신뢰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좀 앙증맞죠? 앙증맞은데 그래서 써보니까 좀 괜찮더라, 그죠? 가성비가 좋았더라, 그렇죠? 우리나라 주가도 미국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 회사도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신뢰도가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좀 싶고요. 역시 실적과 매출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감이 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뭐 계속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종목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가 이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호재죠. 호재인데 빠졌습니다. 이거 뭡니까? 전형적으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이 종목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지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범용 백신에서 오늘도 6천억을 추가로 그러니까 합치면은 3천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뭐 그래도 기관은 계속 들어왔네요.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매출이 좀 다른 종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추가로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 뭐 BNC라든지 좀 내용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서 올라갈 때 막 좋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좀 선별해서 저는 보는 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좀 고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즐겁고 또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도주 발굴과 추세 매매의 달인 반재혁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알아야 힘 있는 종목을 가려낼 수 있고 또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지만 전문가님의 교육은 노란톡방에서 이어지니까 방송 시간 이제 정말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들어오셔서 못다한 교육까지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를 보인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더욱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